이번 탐방은 79세의 긴 생애 동안 영조와 정조라는 뛰어난 국왕을 모셨고 국정의 중심에서 의미 있는 여러 개혁을 주도했던 번암 채제공의 묘를 살펴보려 합니다.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에 대해 지극한 효심이 담겨있는 화성 행궁으로 오늘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을 떠납니다. 길 위의 인문학, 용인의 역사인물 탐방 코스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김문식입니다. 오늘은 정조대의 개혁 정책을 이제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던 번암 채제공 선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번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조께서 이 채제공 선생의 일생을 이제 600여자의 글자로 남겨놓은 내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문비가 이제 있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묘소가 있습니다. 선생 장례일에 예도의 뜻으로 보낸 내문을 새긴 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문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글로서 제문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채제공이 탕평정치를 표방한 영정조를 적극 보좌해서 당쟁을 억제했는데 원임을 기울였다. 그리고 본문은 해서체로 되어 있고 하강암으로 된 사각형 비자는 오석으로 되어 있다. 이 검은 돌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조정에 노승한,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아주 성대한 그런 원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로가 없었다면 국가가 어찌 보존하랴. 또한 어보에게 효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경 같은 이는 매우 드물다 이러면서 500여 마디의 말로서 내문을 짓는다 되어 있고 연도가 나오죠. 김인년 3월 26일. 우리 김인년 하면 3.1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1799년. 그래서 돌아가신 직후에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제공 선생 묘 이렇게 해서 영조 때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랬죠. 그 다음에 탕평책을 적극 호응했다. 도성지로 있을 때 사도세자 폐위에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해서 이를 철회시켰는데 이게 이제 신뢰를 받았다. 이게 이제 정조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행적이 되죠. 그리고 왕세의 손으로 내려청정할 때 호접판서 등으로 되었고 즉위한 이후에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책임자를 벌할 때 형조판서로 옥사를 처리하였다가 정조 특명으로 산업이 절목을 마련했다. 뭐 이런 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88년이 중요하죠. 국왕의 명으로 의정에 올랐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박해가 시작되자 천주교 신봉의 묵인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영의정이 된 이후에는 천주교 박해가 확대되지 않았다. 그 다음 이제 수원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원 하성 성곽을 이제 설계, 경영을 지휘하였고 그 다음에 저서로 번암집이 있고 1799년에 돌아가시니까 친히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묘관에 봉분, 지금 보시는 봉분이 있고 상석이 이 큰 바위 상석 그 다음에 망주석이 있고 석양, 돌로 된 양이 있다는 겁니다. 한 상씩 있다. 묘표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묘소 아래에 비각에 어제 내무비가 있다. 다 이제 팩트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읽어보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가시죠. 대강보국 승독대부 이게 정일품이거든요. 풍대로 정일품이고 의정부에 영의정 있고 조선시대 고위관리가 되면 그 예하 있는 여러 관청의 겸직을 겸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핵심 그 부서의 영사라 그래서 겸직으로 다 이제 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금교, 금교 벼슬을 했고 규장각 벼슬도 있습니다. 규장각 우두머리가 제학이거든요. 그 규장각의 최고 관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 나오죠. 이 사후에 이제 정했다는 것이고 시 문숙공 사후에 그러니까 1790년 돌아가자마자 시호를 받게 되는데 이 문숙공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그 다음 이제 번암 호가 나오고 최선생 우리 지금 이 선생이라는 표현 굉장히 쉽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사실 이 선생이라는 이름 쉽게 쓰질 않습니다. 정말 스승이어야 됩니다. 정말 스승.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정조라는 사람의 어떤
그 개혁 정치에 있어서 이분이 빠졌을 때는 그림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화성행궁의 정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살문이 있죠. 홍살문 뒤쪽에 신풍루가 있고, 신풍루가 정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3개를 거쳐야지만 아까 해경호 홍씨 해갑잔치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갈 거고요. 제일 앞에 아까 신풍로 그 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문이 있었죠. 중량문.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문 들어온 겁니다. 이게 3문. 되게 기본적으로 적어도 문의 3개는 있는 겁니다. 가운데 지금 보시면 봉수당이라고 있는 현판입니다. 저게 정조 친필입니다. 정조의 글씨를 가지고 그대로 새겨서 원본은 고궁박물관에 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될 때는 이제 영조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게 한 사람이 영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복권을 시키게 되면 영조의 조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복구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조치를 바꾸지 않는 거라. 근데 정조로서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약속은 지켜야겠는데 아버지는 복권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본인이 주도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주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조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조가 15살이 되는 해가 바로 1804년 갑자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셨는데 4년만 더 사셨으면 왕에서 물러났을 거예요. 그리고 순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죠, 사도세자가 할아버지를 복구시키고 정조는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때 정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와서 살겠다는 거죠. 해경 홍씨 모시고 여기 와서 아버지 묘소 살피면서 늙어서 와서 여기 살면서 자기 아들을 후원해가지고 왕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보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1800년. 그래서 그 꿈이 이제 실현이 되지는 못하고 결국 사도세자가 왕으로 되는 것은 고종 때 갔습니다. 1899년에 가서 그러니까 정조가 그렇게 기획한 지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실현이 되어서 황제로까지 올라갑니다. 조선시대의 국왕의 초상을 어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임금 어자의 진짜는 진현이다. 진짜 그림, 진짜 얼굴이다 이런 뜻인데 그 어진을 이제 모셔놓은 곳은 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운항각인데 이 전체 건물 이름이 화량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이 살아있는 임금이 계신 곳이나 또는 돌아가신 후에라도 초상화가 모셔진 곳, 그것은 궁전이라 해서 전이라고 붙이는데 그만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에 정조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순조 아들이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매년 이곳에 사도세자 묘소를 옮겨놓고 나서 매년 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와서 여기 행궁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세자를 이제 완전히 복권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가는 과정. 그래서 이 화성행궁과 정조와는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순조가 왕이 되어서도 아버지 초상을 여기 모셔놓은 겁니다. 이 건물 자체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순조 연간에 만들어진 건물 자체고, 가만히 보면 단청이 있었어요. 저 벽 같은 데 보면 붉은색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단청이 있는 건물인데 오래되면서 퇴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원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 원형을 모르잖아요. 어떤 형태의 그림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건드려서 잘못되기보다는 안 건드린 게 낫다고 지금 그냥 둔 겁니다. 실제로는 어진을 모신 건물은 단청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따라 수원 화성행궁으로 방문을 왔는데요. 우선 정조 24년이 영조의 51년보다 더 기간은 짧았지만 노력이 배 이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역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우면서도 재미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쉽게 얘기해 주셔서 좋았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기리의 인문학 용인의 역사 인물 탐방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정조대의 개혁 정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최재공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최재공 선생의 묘소와 그 다음에 1795년 정조를 모시고 화성을 행차했던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 행궁을 둘러보고 그 옆에 있는
정조의 어진을 모신 화령전까지 탐방을 했습니다. 그 교실 안에서만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만 배우던 것을 역사 현장을 답사하고 그 흔적을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생각을 좀 더 생생하게 되돌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한영우 선생 정년 기념 논총 간행미원회 저자의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 인물 열전 2입니다. 한국사의 뚜렷한 행적을 남긴 역사적 인물 63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생애와 활동을 종합 정리한 인물 열전입니다. 책에 수록된 인물은 한국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총 63명에 이르며 각 인물의 평전에는 생애, 활동 및 업적, 역사적 평가, 연구 현황, 문제점, 참고 자료를 정리하여 인물의 전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책의 2권에 최재공 선생에 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용인중앙도서관은 1993년 2월 개관 이후 평생 학습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독서 생활의 터전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중앙도서관은 한 책 하나 된 용인, 독서 동아리, 북로그 세미나, 어린이 사서, 시민 도서 교환전, 북스타트 등 여러 도서관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